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 세미나 23번째 주제에 대해서 몇 가지 코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장하준 교수는 좋은 경제 정책에 꼭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제목을 내세우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경제학자라는 것은 시장 자유주의적인 혹은 신고전파 경제학 쪽으로 잘 훈련된 그런 경제학자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신고전파 경제학이 잘 적용돼야만 경제가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를 품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그동안 신고전파 경제학으로 경제정책을 쭉 이뤄왔던 지난 30여 년간의 세계 경제가 결과적으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몰고 왔다. 그런 의미에서 신고전파 경제학에 대한 그동안의 인식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송앤강 두 분은 결론적으로 볼 때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신고전파 경제학 정책을 썼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신고전파 경제 정책을 철저히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것은 정부의 간섭이나 이런 규제 이런 것들 때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신고전파 경제 정책을 더 강화했더라면 그런 경제 위기 같은 거는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어느 주장이 더 타당하고 또 논리적으로 맞는지 두 분의 두 책의 주장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결론을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합시다. 장하준 교수는 먼저 일반적으로 우리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신고전파 또는 시장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정부 정책의 성공 여부는 그것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사람의 능력이 달렸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경제정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경제 관료들이 그러한 신고전파 경제학적인 측면의 훈련이 제대로 잘 안 돼 있다. 때문에 관료들이 선별적인 산업정책, 선택적으로 산업정책을 하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정책을 정부가 하려고 하다 보면 훈련도 잘 안 돼 있는 사람이 자꾸 실수를 하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정부 역할은 최소화시키는, 그리고 가장 손쉬운 정책인 자유시장 정책을 쓰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들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시장 정책은 결국 일거양득이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정책일 뿐만 아니라 또 가장 쉬운 정책이다. 혹은 관료의 자질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들이 상식처럼 주장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것이 상식처럼 주장이 되고 인식이 되는가? 그것은 이러한 주장을 널리 퍼뜨리는 그런 언론, 그리고 그런 정치인들, 결국 그 뒤 배경에는 그 시장을 자유화시켰을 때 득을 보는 그런 기업이나 또는 그런 쪽의 입장이 반영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현실을 들여다보면요, 경제가 성공하는데 경제학, 여기서는 이제 신고전파 경제학입니다. 특히 자유시장 경향의 그런 경제학 훈련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 30여 년간 자유시장 경제학, 신고전파 경제학이 세계의 경제학계를 주류로 자리 잡았고, 또한 각국의 정책도 이런 자유시장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왔어요. 그렇다면은 경제 실적이 좋았어야 될 텐데 오히려 경제 실적은 저조했다는 겁니다. 성장률이 더 감소했고, 또 경제가 더 불안정해졌고, 거기다가 불평등도 더욱 심화됐다는 겁니다. 급기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몰아왔다는 것이 바로 이런 신고전파 경제학이 지배하던 시대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제대로 입안을 하는 데는 경제학이 필요한데, 그때의 필요한 경제학은 신고전파 경제학이 아니라 신고전파 경제학이 아닌 다른 여러 경제학 학파가 많거든요. 그런 종합적인 경제학의 주장들을 잘 수렴해서 정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고전파 경제학적인 입장만 가지고 경제를 꾸려나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안 좋은 실적을 갖고 오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장하준 교수는. 실제로 지난 역사 경제사를 보면요,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1950년부터 70년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시기를 의미하는데요. 그때부터 70년대까지라면은 그 오일 쇼크가 발생한 70년대 이전을 얘기하는 거죠. 5, 6, 70년대는 서유럽이나 북아메리카 그리고 영연방 국가들이 국민 소득이 연간 3.5 내지 4%가 성장하는 그런 황금기를 누렸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얘기가 되겠지만은 70년대의 그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의 케인즈주의 중심의 그런 재정 정책 위주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면서 이제 케인즈주의가 퇴조하고 다시 신고전주의 경제학이 주류를 이루면서 경제 정책을 주도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고전파 경제학이 주도했던 지난 30여 년간을 한번 살펴보면은 오히려 케인즈주의가 주류를 이뤘던 시기보다 과연 더 나았는가 하는데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전주의가 이제 주류를 이뤘던 1980년대 이후만 해도 각종 금융위기가 매우 빈발했다는 거예요. 1982년도에 제3세계 채무위기, 1995년도에 멕시코 페소, 데킬라 위기라고 하죠. 데킬라 크라이시스, 멕시코 페소 위기가 있었고요. 97년도에는 아시아, 네 마리 용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외환 위기가 있었고요. 그 직후에 98년도 러시아 모라토리움 등 크고 작은 금융위기가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가 왔던 거죠. 이러한 빈발하는 금융위기의 배경에는 금융규제 철폐, 그리고 무제한적인 단기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시장, 이런 것들이 이러한 현상을 가져오게 된 원인이라는 것인데요. 바로 이러한 문제들의 정당성을 지지해 준 것이 신고전파 경제학이에요. 규제를 철폐해라. 그렇죠? 그리고 주주 이익 극대화 이런 쪽으로 해서 단기 이윤 추구를 하도록 뒷받침해 준 이론들이 바로 신고전파 경제학이라는 겁니다. 좀 더 넓게 생각하면 경제 성장이 둔화한 거, 그리고 고용 불안이나 불평등 악화, 이러한 잦은 금융위기를 불러온 정책을 정당화하는 이론들을 신고전파 경제학이 제공해왔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 상실이 그대로 방치되고요. 그렇게 촉구를 했죠. 정부는 손을 떼라는 거니까 산업 정책 이런 자체가 없잖아요. 그리고 탈산업화 현상이 그대로 더 심화됐습니다. 탈산업화라는 것은 일반 제조업 분야보다는 금융 쪽으로 무게 경제 중심이 이동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심화되는 불평등, 특히 지나치게 높은 천문학적인 보수를 받는 고액 최고 경영자들, 그리고 일반 직원들이나 아니면은 비정규직 혹은 이 제도권 안에 있으면서도 뭔가 소외된 대다수의 이런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의 생활상은 극히 어려워졌어요. 지금은 잊혀져 가는지 모르겠지만 한 10여 년 전부터 월가를 점령하라, 99%의 반란, 이런 얘기가 있었죠. 미국에서도 이 양극화가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많은 서민 노동자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던 건데, 결과적으로 뭐 실패했지만 이런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그게 언제 일어난 겁니까? 바로 이 신고전주의가 지배하던 시대에 일어난 겁니다.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결국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본성과 각자의 능력에 따른 보상,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 피할 수 없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기본 출발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신고전주의 이외의 다른 여러 학파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제도학파라든지 아니면은 뭐 행동주의 경제학이라든지 아니면 오스트리아 학파, 슈페터, 케인즈, 마르크스 등등 많은 정치 경제학이나 제도학파 경제학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경제학, 그런 신고전파 외의 다른 경제학자들의 기본 공통점은 뭐냐면, 이 자본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구조를 이렇게 팽창시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장기 투자와 생산 구조를 바꾸는 기술 혁신에 달려 있다. 그런 주장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유치 산업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좀 뒤늦게 출발한 국가들의 경우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유치 산업을 보호한다든가, 농업 부문에서 역동적인 산업 분야로 자원을 이전시킨다든가, 또 서로 다른 산업 부문 간의 연계 효과를 활용해서 어떤 기적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보였어요. 근데 이러한 나라들은 신고전파적인 그런 경제 정책을 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그거 외의 다른 경제학에서 주장하는 바들을 착실하게 수행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학은 경제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완전한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개체로만 이루어졌다는 그런 신고전학파적인 어떤 신화를 깨고요. 늘 합리적이지만은 않으면서도 다양한 행동 동기를 지닌 그런 개인들이 모여서 시장, 기업, 정부 등등의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복잡한 조직을 이루고 사는 것이 현대경제지, 자유시장 경제 원칙으로만 경제가 운영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 신자유주의 경제학파 안에서조차 상당히 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유시장 내에서 왜 최상의 결과, 최적의 자원 배분, 그리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이 얻어지지 못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피구가 제창하고 아마티아 센, 인도 경제학자죠. 노벨상도 받았고요. 윌리엄 보몰, 거시경제학을 하는 분이고, 조지프 스티글리츠, 이 경우도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발전시킨 시장 실패 이론, 혹은 후생경제학, 이런 쪽으로 신고전파 경제학에서도 자체적인 한계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학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경제학을, 제대로 된 경제학을 배워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지금까지 경제학 하면 그냥 당연하게 신고전학파 경제학만 생각하는데, 왜 그 경제학은 발전했다고 하면서도 이 세계 경제는, 또 우리 국가 경제, 서민 경제는 이렇게 피폐하고 불안하고 불평등해지고 이런 사회를 초래했는가? 그 참 이해할 수 없는 없다는 생각이 일반인들은 많이 들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얘기하는 경제학, 그 신고전파 경제학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 그것에 따라서 나오는 경제 정책들이 그런 문제들을 초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반성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 경제학들이 필요하다. 그러한 대안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해서 실행할 때 그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하다는 그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신구전업화 경제학에 대한 그 아주 비판, 아주 좀 철저한 비판에 대해서 송앤 김 이 두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신구전업화 경제학이 그렇게까지 경제 위기의 주범으로까지 몰릴 정도는 아니다. 오히려 다른 문제로 인해서 그런 경제 위기가 온 것이다라는 논지를 펴고 있습니다. 신구전업화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히려 정부의 실패가 시장 실패보다 더 큰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되 그거를 친시장적인 개입에만 국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1980년대에 신구전업화 경제학이 도입된 계기는 19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의 고물가 저성장 현상, 한마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의 대안으로 나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수적인 거시정책 기조를 정착시키고 방만한 통화 및 재정 정책을 남발하던 정부의 개입을 축소시키면서 이러한 그동안에 방만했던 정부의 개입을 차단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 결과로 80년대 이후로 물가 안정과 경기 변동 축소, 그리고 성장률 회복이라는 그런 성과를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따질 것은요. 1970년대 중반 이후에 나타났던 스태그플레이션은 물론 재정 정책이 정교하게 치루어지지 못했던 그런 학문적인 한계라든지 정책적인 그 미비점 이런 것들 때문에 있다는 것도 인정은 되지만 그 근본에는 두 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 그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안, 그로 인한 저성장과 고물가,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의 현상은 경제 정책의 실패라기보다는 석유 파동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환경 변화로 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렇게 그 부분을 좀 심하게 말하면 매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현상이 잦아들어가는 80년대 이후를 신구전업화 경제학이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선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신구전업화 경제학의 성과들을 여러 가지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거는 각자 파악해 보기로 하고요. 또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은 송앤 강 두 저자는 금융위기의 원인과 거기에 대해서 신구전업화 경제정책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주장입니다. 송앤 강은 우리 아시아 외환 위기 같은 그런 개도국 자본시장의 경우에 금융위기를 겪은 원인을 그동안에는